한 조각 계획 레슨. 오늘은 탑다운 공법에 대해서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탑다운 공법이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도심지 공사로 인해서 탑다운 공법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탑다운 공법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론을 알고 그 중에서 한 5가지 정도 공법을 이제 분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탑다운 공법에서 오늘 설명돼야 될 부분이 뭐 첫 번째로 적어볼까요? 첫 번째 CIP 공법. 이거는 저희가 설명을 했죠. 제 강의 때 CIP 공법을 검색하시면 돼요. CIP 공법. 그 다음에 이제 꿀착을 해야 되니까 PRD. 이거를 설명할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그 스트럿. 어떻게 할 거냐? 스트럿 그 접합부. 네 번째로 역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이제 뭐 사진으로 주로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구조 해석이 있죠. 예. 탑다운의 구조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이걸 뭐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전공을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기본적인 내용만 할까요? 여러분들 뭐 복합적으로 공부하고 싶으면 구조회사에 취직해서 이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세히 모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법 소개를 할게요. 공법은 가장 많이 쓰는 공법이 있죠. 예, CWS, S, B, S. 두 분 다 제 뭐 친한 사장님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법들 제가 2개 다 써봤는데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탑다운 공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오늘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리고 일단 여러분들 현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고 다시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지도 않고 한번 현장 한번 가볼까요? 예, 제가 직접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지하 지금 몇 층이죠? 예, 5층이네요. 예. 안반 철가는 분. 자, 공사용 차량이 지금 안반을 철거하면서 스트럿을 걸고 다운로드로 지금 시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HB 그 박스빔은 이제 PRD라고 성공하고 이제 탑다운 하기 전에 이제 상부에서 심은 시공한 그 기둥이 되겠어요. 기둥 시공하고 스트럿을 걸고 땅을 파고 있는 모습. 지금은 여기 안반의 모습이죠. 네, 안반이 너무 상당히 공사가 힘듭니다. CIP 모습이고요. CIP 여기가 CIP. 보이죠? 네, CIP에 스트러스를 냅니다. 여기가 이제 안반이 나와가지고 지금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죠. 안반을 깨고 있는 모습. 실내 하기 때문에 소음이 그렇게 바깥쪽으로 크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스트럿이고 저 위에 보면 데크로 있죠. 데크는 지금 슬래브가 처진 상태입니다. 자, 현장을 한번 보고 오니까 어떻던가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지하 6층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분들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자, 탑다운 공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뭐 대지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대지가 있어요. 대지가 있는데 이 친구의 일단 집안 조사를 해야 되겠죠. 집안 조사. 그래서 집안 조사를 쭉 해서 이 친구 밑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겠죠. 집안 조사를 쭉 하면 이런 게 나오겠죠. 풍화토 뭐 GL 마이너스 뭐 15m에 이게 풍화토가 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풍암이 있다. 그 다음에 무슨 GL 마이너스 20m 메다까지는 그
연함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집안조사, 여러분들 저 한조각 케이크 레슨의 집안조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보링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역타 공부를 할 때 CIP를 어디까지 성공할 건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CIP를 우리가 성공을 하는데 지하 굴착 깊이가 지금 마이너스 20m 밑에까지 내려간다고 보죠. 22m라고 치면 연암층을 뚫고 내려가야 되죠. 그죠? 연암층을 뚫고 내려가야 됩니다. 한 2m까지. 그러면 이 연암층이 굉장히 단단하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게 이제 연암이라고 봅시다. 연암. 이 친구를 이거를 굴착하기에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앞에 시공 현장 한번 보고 오셨죠, 그죠? 그 시공 현장에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안반을 막 깨고 있죠. 포크레인으로 그것도 굉장히 철거하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를 이만큼 굴착을 하려고 하면 일단 이만큼 굴착한다고 봅시다. 이렇게 제가 뭐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굴착을 한다 칩시다. 그럼 이 친구를 굴착을 해야 되겠죠. 이만큼 굴착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 굴착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 파넬에 가는 공법이 뭐 여러분들 스트럭 공법 여러 가지 있는데 탑다운은 기본적으로 상부 구조가 올라가고 하부 구조가 이제 같이 시공이 되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부가 올라간다 해서 탑이라는 표현을 해요. 자, 상부 공정은 상부 공정대로 올라간다. 탑. 그 다음에 하부 공정은 하부 공정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부 공정은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다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상부 공정은 탑, 하부 공정은 다운. 그래서 탑 다운 공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오늘 설명할 내용은 다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겁니다. 자, 대지가 있으면 일단 CIP를 한다 했죠. CIP는 제 한조각 케이크 레슨에 CIP 부분을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여기 간단하게만 설명할 겁니다. 자, 이렇게 CIP를 이 차수의 개념이죠. CIP를 이렇게 대지에서 철근망과 H빔을 동시에 이렇게 삽입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굴착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공기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써야지. CIP 공법에 이제 천공기. 뭘 쓸 거냐? PRD 공법에도 천공기가 똑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천공기의 종류도 제가 일단 PRD 공법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CIP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CIP 보죠. CIP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죠. 직경은 한 500 정도 되죠. 500도 되고 600도 되는데 직경은 뭐 500이라 합시다. 500 정도의 직경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이 친구가 두 개걸 하나씩 보통 H빔 이렇게 들어가죠. H빔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뭐 동영상에 다 봤을 겁니다. 필요하면 제가 동영상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H빔이고 이 친구 역할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스트럿 접합부 할 때 이 친구의 어떤 것을 이 부분에 콘크리트를 이만큼 깨내고 이 부분을 용접할 겁니다. 접합부로. 그래서 이 H빔이 역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접합부를 용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브라켓을 내기 위해서 H빔을 삽입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 CIP의 구근의 두 가닥은 일단 철근 콘크리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차수의 개념 CIP는 철근 콘크리트, 철골로 이루어지는 공법이죠. CI Cast in Place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안에 H빔이 삽입되고 철근 H빔, 철근 H빔, 모서리 부분에 H빔 바로 들어갑니다. 철근 H빔. 자, 강축 방향으로 되어 있죠. 강축 방향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강축 방향으로 토합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주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 칩시다.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됐다 치죠. 자, 그렇게 되면 이 CIP가 바깥쪽으로 일단 먼저 시공이 됩니다. 쭉 시공이 되죠. 근데 이제 CIP를 시공할 때 이 부분에는 이제 굴착이 쉬운데요. 이 부분에 굴착이 좀 힘들죠. 뭐가 있습니까? 연암. 그래서 CIP 기계, 굴착 기계의 선단 부분에, 이게 선단이라고 하죠. 선단 부분에는 장비를 이제 T-4라는 장비를 씁니다. T-4는 이제 그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날이 있는 드릴링입니다. 비트. 똑같습니다. 드릴 비트를 다이아몬드 날로 맞춰가지고 로드 앞에다가 그 우리가 돌아가는 회전축 로드죠. 그 앞에다가 다이아몬드는 날이 있는 로드 비트죠. 로드 비트. 로드 비트를 아주 좋은 걸 쓰는 게 이제 다이아몬드 날로 쓰는 우리가 그 로드 비트가 T4라고 부릅니다. T4. 그래서 안반을 굴착할 때는 T4를 쓰고 이 굴착할 때 이 H빔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굴착하고 나서 이렇게 시공이 되죠. H빔은 기본적으로 요 밑에까지 연암까지 다 시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연암 밑으로까지 이렇게 간다 칩시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철근 콘크리트죠. 이 친구는 연암까지는 안 가고요. 통상 그 풍화암이나 풍화토에서 멈춰버려요. 이 암질이 좋을 경우에는 굳이 안 뚫어도 토합의 영향으로 토사가 붕괴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토질 하시는 분들이 이게 어떻게 H빔은 연암까지 시공이 되고, 자 철근 콘크리트 CIP는 풍화암까지 시공할지 풍화토까지 시공할지 결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까 앞에 현장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앞에 현장에 자 CIP는 자 풍암까지 시공이 되고 CIP의 철근 콘크리트는 철골은 연암까지 시공된 걸 한번 사진에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암까지, 이 친구는 풍화토나 풍암까지, 그래서 연암 이거 적어놓을까요? 연암 풍암까지 이렇게 시공된 거 이렇게 적어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공이 되고, 그럼 이제 안에를 이렇게 굴착을 해야 되겠죠. 굴착하기 위해서는 스트럿을 걸어야 되는데, 탑다운 공법의 기본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기본 스트럿 공법하고 달리, 스트럿 공법과 달리 철근 콘크리트 기둥을 바로 그 가설 기둥을 영구 기둥으로 쓴다는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럿을 걸 때 이 스트럿이 지금 H빔이죠. H빔이 이렇게 건다고 칩시다. 이 H빔이 걸고 이 H빔이 건다고 치면 제가 걸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둥을 먼저 이 밑에죠. 이 밑에 기둥을 이렇게 구멍을 파야 됩니다. 구멍을 이렇게 쭉 파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면, 우선 H빔 있죠. H빔이나 박스빔이 이렇게 생겼죠. 박스빔. 사진에서 볼 겁니다. 박스빔은 여기 네모난 박스빔이라, 박스빔을 이렇게 요 밑에까지 삽입해 버립니다. 삽입하고 이 굴착하는 그 퍼큐션 로타리 드릴이라고 하죠. 퍼큐션 로타리 드릴, 이 장비, 그러니까 PRD 공법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우리가 RCD 개념으로 구멍을 뚫는 게 아니고요. 강관을 가지고 이제 역회전하면서 들어가는데, 제가 PRD 할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구멍을 뚫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드릴링하는 방식이 PRD라는 개념이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이 박스빔은 철골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철골이 들어가고 나서 마지막에 이 친구를 이렇게 타설을 해줍니다. 타설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타설을 하게 되면 정착이 이루어지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타설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정착에 대한 그라우팅을 하고, 이 친구는 영구 구조물을 쓴다. 기둥이라는 얘기죠. 영구 구조물의 기둥으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기둥이 이제 박스빔이 이렇게 시공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 강관은 이게 인발해 가지고 뽑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는 기둥은 이렇게 되겠죠. 기둥이 이렇게 시공이 되는 거죠. 시공이 쭉 되어 있고 박스빔이죠.
시공이 된 상태. 끝단은 어찌 됩니까? 끝단은 이 친구가 그라우팅이 되니까 이 그라우팅 이만큼이 그라우팅이 돼서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1번 PRD 공법에 의한 기둥을 삽입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도 삽입되어 있고 이 친구도 삽입되어 있겠죠. 기둥에 이 친구도 삽입되어 있고 이 친구도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단은 이 스트레스를 걸지 않고 먼저 굴착을 합니다. 굴착을 이만큼 굴착을 해요. 땅을 판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 땅을 파면 이 CIP 자체가 공벽 붕괴가 되니까 붕괴를 막아주니까 이 친구가 거의 캔틸레버를 혼자 했죠. 이 토사를 그럼 토사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토사가 이까지 있는 거죠. 토사 위에 거는 철거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스트럿을 걸어줍니다. 이 스트럿을 이렇게 HB입니다. HB. 얘도 걸죠. 얘도 걸고 얘도 걸고 얘도 이렇게 걸죠. 이렇게 다 걸면 철골 프레임이 형성이 되죠. 그 철골 프레임이 형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접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대한 특허가 SPS나 뭐 CWS에 대한 특허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접합 방법. 그래서 이게 3번입니다. 3번. 예, 접합 방법 공부해야 될 게 이게 접합 방법 3번이죠. 이게 뭡니까? 2번. 이게 1번이죠. CIP 1번, 2번 PRD, 3번 스트럿 접합부. 이 부분이 접합부입니다. 디테일. 이 부분 접합부를 어떻게 할 거냐. CIP하고 그 다음에 이 HB물 접합을 어떻게 할 거냐. 이 3번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타 공법. 역타는 이 친구를 이제 타설하고 이렇게 굴착을 하고 나서 이 친구를 타설을 할 거예요. 나중에 사진에 보여드릴 겁니다. 타설하면 이만큼만 사진이 되고 타설이 되고 밑에 철근망이 이렇게 그냥 혼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역타에 대한 기본 개념인데요. 물론 요 기둥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겠죠. 예, 요 밑에까지 시공이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허당이죠. 지금 뭡니까? 그 집안을 다 굴착했기 때문에 여기는 공사 장비가 이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슬래브를 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슬래브를 칩니다. 자, 슬래브를 이렇게 치는 거죠. 이건 물론 데크 플레이트를 많이 써요. 이렇게 슬래브를 쳐요. 치고 이제 굴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일부 요 부분은 슬래브를 안 치고 장비를 이렇게 이 토사를 반출구는 있겠죠. 토사 반출구는 알아서 해야 되는데 주로 이 외벽 쪽에 면하지 않는 이쪽 부분에 많이 합니다. 이쪽은 토합을 작용하니까 좀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하지 않고 이쪽으로 토사를 밖으로 반출하는 토사 반입구를 계획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포크레인이 안에 내려가서 이제 이 친구 포크레인이 이제 하나 들어갑니다. 포크레인 하나 들어가서 이제 굴착하기 시작하죠. 궤도차 뭐 탱크라고 봅시다. 이렇게 포크레인이 굴착을 막 하죠. 그럼 이만큼까지 이제 다시 흙이 이만큼 반출이 됩니다. 어디로? 이 반출구로 통해 가지고 반출이 되죠. 자, 반출되면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 다시 스트럿을 겁니다. 이렇게 이 친구하고 걸고 내려가죠. 또 그러면 이 포크레인이 요만큼 내려와 있겠죠. 이 포크레인이 포크레인을 합시다. 또 계속 파내려가는 공법이죠. 그렇게 내려가면 이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역타의 이제 스트럿 접합부 역타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게 좀 볼까요? 이게 답니다. 이렇게 다 파내려가면 요 밑에까지 다 파내려가겠죠. 그러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요 위에까지 한번 됐다고 칩시다. 네. 이만큼 스트럿을 걸고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철근 배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초에 대한 철근 배건 쭉 배건하죠. 상부근, 하부근 뭐 꺾어 가지고 이렇게 배건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이 지하의 벽 합벽 부분입니다. 합벽 부분. 이 합벽 부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타공법의 이 합벽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합벽, 지하 외벽이죠. 합벽 처리할 때 어떻게 시공하는지. 이건 기초죠. 기초는 이제 타설했다 칩시다. 기초는 이렇게 타설하고 올라가면서 이 합벽 부분에 배건하고 이 부분에 배건이 들어가 있을 거죠. 이쪽에도 배건이 들어가 있죠. 배건 이렇게 꺾는다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역타 공법. 마지막으로 이제 구조 해석이죠. 구조 해석은 이 친구를 지하 몇 층까지 내려왔을 때 지상으로 몇 층까지 올라가느냐를 역으로 계산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하 1층에 이렇게 있는데 지하 1층에 이제 탑으로 올라가고 다운으로 내려가는 이 경계라고 치면요. 탑 다운의 경계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요 슬라브 친데 이 부분은 공사용 차량까지 하중을 고려해서 이 데크에 철근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탑 다운의 기본 개념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구조 해석 부분입니다. 이 구조 해석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위에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3계층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막 그렸다 칩시다. 그럼 이만큼 내려가죠. 이 친구가 내려가는데 철골 PRD를 뭐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PRD 놓고 안에 있는 H빔이라 하죠. 박스빔이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가 있죠. 박스빔 끝에는 PRD 천공하고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죠. 이 친구 겉머리는 CIP주죠. CIP. 이 친구는 PRD 천공해서 그라우팅 된 상태입니다. 이 친구는 박스빔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하중이 위에서 이제 내리 고치는 하중이죠. 하중 P1, P2가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이 하중이 충력이 다르다 칩시다. 그러면 밑으로 충력을 계산해서 이 친구 박스빔이죠. 이 박스빔이 여기 있는 상부 하중을 탑이 지금 3계층이죠. 3계층을 이 친구가 견디는지 확인해서 이 공법에 따라서 이 박스빔이죠. 이렇게 생긴 이 박스빔의 두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내려오는 충력 P 3계층의 힘을 여기에 적용해서 괜찮은지 확인하고요. 괜찮지 않다면 상부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겠죠. 괜찮지 않다면 역타로 해서 그 하중 자체가 요까지 시공을 하고 나서 밑에 있는 다운로드 있는 기둥을 갖다가 SRC로 이렇게 타설을 하는 겁니다. 타설을 해서 이 친구가 박스 빔에다가 바깥쪽에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로 타설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충력이 굉장히 커지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상부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올라가면서 이 친구가 못 견디면 1번 박스빔이 못 견디면 2번 철근 콘크리트 기둥으로 역타를 했어요. 역타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순타까지 들어갑니다. 타해서 이 친구가 처음에는 기둥을 역타를 했다가 요 밑에까지 굴착이 다 끝나면 이쪽으로 순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역타 공법의 기둥은 1층부터 이 친구 타설해가 내려옵니다. 타설해 내려오고 이 친구 굴착이 끝나면 반대로 이 기초부터 해서 위로 타설이 돼서 이 기둥이 연결이 됩니다. 이 그림도 있을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쪽 상부 그림을 볼까요? 상부에 타설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GL선이라 치면 상부의 기둥은 이제 박스빔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저 끝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PRD 천공하고 나서 이쪽에 그라우팅이 되어 있죠. 이렇게 상부가 타설하고 내려옵니다. 다 내려오고 굴착이 다 끝나면 기둥은 굴착이 이렇게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밑에까지 다 굴착이 되면 여기서부터 다시 역으로 배건을 하고 이쪽으로 타설을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내고 기둥 타설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상부 하중이 견디는지 확인해서 이 친구를 연결해서 상부로 이제 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 해석이 조금 복잡하는데 구조 해석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한 내용은 이제 탑다운 공법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탑다운 공법의 시공 현장을 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탑다운을 할 때는 CIP의 차수 개념에서 PRD 장비가 어떤 걸 쓰고 다이아몬드 날을 어떻게 써서 연암을 굴착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박스빔을 이렇게 삽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중간을 빼고 이제 박스빔이 다 삽입이 되면 스트럿을 걸면서 이제 굴착을 하기 시작하고 배토를 하게 되면 탑다운 공법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소개된 내용들은 뭐 PRD, 뭐 CIP, 그다음에 스트럿 뭐 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있는데 실무적으로 실제 사진을 보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시공하는지를 실전으로 제가 한번 강의를 마련했으니까 여러분들 자세하게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할 테니까 모르는 것은 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탑다운 공법의 기본적인 5가지, 6가지네요. 6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이 탑다운 공법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으로 한조각 케인 레슨을 마치도록 합니다.